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부동산연구원의 이성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상반기 기본과제로 수행했던 담보가치 평가 관련 규정 및 제도의 개선 방향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원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이 연구 보고서 원문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에 오셔서 원문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보시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4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목차 순서대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이 금융기관들의 담보대출 활동에 있어서 정확하고 공정한 담보가치 평가는 매우 중요한데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채권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대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담보로 맡긴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서 그 가치만큼 정확하게 대출을 받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금융기관들이 현재 그 담보가치를 산정할 때는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내부 직원들이 자체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자체 산정 비중은 약 68%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가치 산정은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 측의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금융기관 담보물 가치 평가에 대한 독립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행세 측 별표 18에서는 감정평가에 국세청 기준시가, 한국부동산원 지수산정가격, KB부동산 시세 등을 적용해서 담보가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자료를 먼저 좀 사용해야 될지 어떤 이런 우선순위가 없고 그 다음에 기준이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최근 단지 내 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담보가치를 금융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서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AVM 등을 이용한 간이 산정의 무분별한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연구는 담보물 가치평가 규정의 규정 및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담보물 가치평가의 체계 및 변천 과정입니다. 1970년대에 전문적인 감정평가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이 담보가치평가 업무라는 것이 이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정 기준도 없고 전문 인력도 없다 보니까 과소과대 감정으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해결책을 내놨는데요. 그 해결책의 첫 번째로는 1969년도에 담보물 가치 평가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을 설립하였고요. 그 다음에 1974년에는 가치평가 전문 자격인 공인감정사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두 제도의 도입 당시에는 대출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금융기관이 담보가치를 자체 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래 그 당초 목표는 감정원이 모든 담보물을 다 산정할 수 있도록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워낙 물량이 많고 이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한시적으로 이 금융기관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담보가치를 자체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989년도에 감정평가사 제도로 자격 통합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후에는 금융기관 자체 산정 조항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비롯한 근저당 설정 비용을 금융기관들이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금융기관들의 자체 산정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통계 분석 등에 기반한 부동산 가격 자동 산정 모형 AVM이 굉장히 많이 크게 늘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2019년도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이 담보가치 자동 산정 서비스 업체들을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이 실제로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데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은행업 감독 규정이나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 측에서는 이 감정평가를 단순히 여러 가치 산정 방법들의 하나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부실 산정으로 금융사고 등이 발생할 때마다 이 외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적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해왔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려보면요. 일단 2003년도에 인터넷 시세 기반 대출이 굉장히 확산이 됐습니다. 그때도
이 외부 감정가를 기준 가격으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담보금융사고가 늘자 이제 시세 파악이 어려운 임야나 토지 같은 그런 부분들은 외부 감정 평가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근저당 설정 비용이 이제 은행들이 부담하게 되면서 굉장히 자체 산정이 늘었는데요. 이때도 외부 감정 평가를 가급적이면 특히 이제 고가의 물건인 경우에는 외부 감정 평가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인 2015년 이후에는 특히 이제 그 제2금융권 대출이 문제가 됐는데요. 이때 공동대출인 경우에 외부감정평가를 의무화하였고, 그 다음에 5억 원 이상의 토지인 경우에도 외부감정평가를 의무화하는 등의 그런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외 담보가치 평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각 금융기관 유형별로 해서 감독 규정과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담보 관련된 어떤 기준이나 어떤 방법이나 기준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 별표 18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택, 비주택으로 지금 나눠져 있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되 다음에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 4가지 자료는 국세청 기준시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한국부동산원의 지수로 산정한 가격, 그 다음에 KB부동산 시세의 일반 평균가,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원칙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평가 자료를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은행들과 이제 얘기를 해보면 평가기관의 평가 자료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아니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국세청이라든지 감정평가법인, 한국부동산원, 그다음에 KB 뭐 국민은행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이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자료가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것도, 적용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은행에서 원하는 대로 지금 평가에 적용하고 있는 그런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담보평가의 감정평가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통일감정평가 기준으로 불리는 유스팹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정평가사와 은행 담당 직원의 담보물 가치평가의 어떤 실무적인 어떤 이런 기준과 방법, 절차 이런 것들은 기관 간 감정평가 및 가치추정 지침이라고 하는 IAEG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IAEG는 통화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 같은 미국의 금융감독기관들이 합동으로 만든 지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자체 산정 기준이라든지 모니터링 관리, 독립성 규정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독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담보부 채권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과 그 다음에 이 법에 따른 담보가치 평가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들은 담보가치 평가 규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데요. 이런 담보 관련된 법이나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금융검사 매뉴얼, 주요 은행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 지침과 같은 어떤 금융청의 은행 감독 규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유럽 국가들의 경우인데요. 기타 유럽 국가들은 민간 중심으로 담보 제도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평가 기준을 따르도록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은행 감독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표준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담보물 가치 평가 관련 규정 및 제도의 개선 방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금융당국 및 금융소비자들의 감정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감정평가 제도는 금융기관 자체 산정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부실이 우려될 때마다 감정평가 제도를 활용해서 이를 막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금융기관 담보가치 산정 업무를 규율하고 있는 감독 업무 시행세 측에서는 그냥 단순히 감정평가를 여러 자료들의 그냥 하나로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담보가치 산정 방법 적용에 대한 기준과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그냥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지금 시행세 측에서 담보가치 산정 방법 중에 지금 하나로 지금 되어 있는 감정평가를 사실 원칙적으로는 좀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만 나머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과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담보가치 평가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행들이 감정평가 독립성 규정을 자체적으로 지금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금융기관 감독 규정에 담아서 사실 은행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독립성 규정은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담보가치와 시장가치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다시피 담보가치가 시장가치에 비해서 조금 안정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금융기관 간의 그 감정평가 업무 협약서에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담보물건으로서의 안정성과 환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격에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담보가치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어떤 이런 시장 가치와 살짝 이제 구분을 좀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좀 이 기준의 명확성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AVM의 오원암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AVM을 지금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AVM 정확도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확산을 막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AVM은 감정평가나 시세자료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한 어떤 검토 수단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AVM을 남용해서 대출을 했다가 금융위기를 겪었던 아일랜드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그 다음에 AVM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을 하기 전에 그 모형으로 도출된 결과들이 과연 신뢰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의 그 별표 18로 해서 이렇게 지금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의 지금 미국이나 아니면 독일과 마찬가지로 그 금융기관에서 전체적으로 따라야 할 어떤 이런 담보가치 산정 기준, 특히 이제 내부에서 자체 산정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외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어떤 이런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 당국,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계, 금융업계가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담보가치 평가 관련 규정 및 제도의 개선 방향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에 오셔서 원문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자세한 내용들을 다 담아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